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용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책걸상 640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640회나 됐어요. 오래 우와. 네. 장하준 교수의 책을 책걸상에서 처음 다루는 이유가 우리가 640번이나 방송을 하는 동안 장 교수의 신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책걸상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최신간이 벌써 한 4, 5년 전에 나온 책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장 교수가 잘못했네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한 5년 정도 후에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이유 있는 늦은 방송이네요. 그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가 대충 어떤 컨셉의 책이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까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댓글 좀 소개하려는데요. 첫 번째 댓글 닉네임이 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의 한 챕터 이름이군요. 바나나. 스마트 브레비티 편 들으시고요. 방송을 스마트 브레비티하게 10분만 하신다니 저는 반대입니다. 안 스마트해도 되니 길게 해주세요. 네, 플라님께서도 저도 반대입니다. 책 광고도 아니고 책 방송이 10분이라니 100분을 해도 아쉬울 판에 말입니다. 할 말은 많으나 스마트 브레비티 활용하시라니 이름절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합니다. 높. 방살롱 마담님, 네?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질척질척 긴 방송을 원합니다. 책 빼고 걸상만 하고 싶어서 토크 콘서트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아시면서 스마트 브레비티는 일할 때만 적용하기로 해요. 지난 방송엔 볼까 말까 하다가 이번 방송 들으면서 주문했습니다. 저도 적용해 보려고요. 오늘도 알차고 재밌는 방송 감사합니다. 지금 방살롱 마담님 토크 콘서트 손꼽아 기다린다는 댓글을 보는 순간 급 떠올랐습니다. 사실 올해 2023년 토크 콘서트 날짜가 1월 달에 정해져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장소 섭외도 안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면 됩니다. 네. 장소는 뭐 하면 되죠. 네. 날짜를 정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팬데믹 끝나가지고 장소도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유, 뭐 이렇게 그 정도 공간은 뭐 서울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날짜 장소 잡는 것보다 한 17배 어려운 게 YG, 혼비, 박병, 기타 등등. 아마도 우리 또 장도 불러야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약속 잡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연초에 잡았습니다. 9월 9일에 합니다. 올해는. 왜 9월 9일이에요? 그냥 그날 다 되셔서? 네, 그날 다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서울에서 합니다. 우리 이거 1월 첫째 주인가 잡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빨리 잡으셨다. 1월 첫째 주부터 9월 때 일정 잡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끼리 괜히 흡족해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여름 휴가철 이런 거, 장마철, 뭐 아주 추운 날, 아주 더운 날 이런 거 빼고 명절 연휴 혹은 뭐 징검다리 연휴, 사람들 놀러 가는 시즌 다 빼고, 네, 뭐 수능 날짜 이런 거 다 빼고 주말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후보가 한 2-3개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날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또 누군가 한 명이 또 뭐 약속이 있었어, 또 그 와중에 하루는. 그래갖고 그래 그럼 9월 9일로 땅땅땅 이러고 바로 정했습니다. 와. 9월 9일 토요일이고요. 네. 네. 시간은요? 그건 아직 안 정했죠. 네. 장소랑 시간은 아직 새벽 안 정했어요. 4시는 아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북콘서트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9월 9일 토요일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을 비우시면 되지 않을까. 비행기표 같은 거 끊는 거 금물. 아니 제주도에서 오시거나 뭐 일본에서 오시려면 그건 비행기표를 가능해. 끊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네. 그 우리 책 PD님도 말 나온 김에 그 이미 티켓 구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날짜만이라도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9월 9일 비워두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 PD 얼굴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내가 이 생각을 한
2달 전부터 했는데 말해야겠다고요. 응. 아. 얼마나 도대체 대본이 없으면 할 때마다 까먹고 지금도 방살롱 마담님 댓글 아니었으면 또 말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그렇군요. 그 니은 귀찮아님께서도 방살롱 마다님에 이어서 꿈도 꾸지 마세요. 줄일 게 따로 있지. 방송을 10분이라뇨. 니은 귀찮아님 요즘 바쁘셔가지고 댓글 같은 거 잘 안 다시거든요. 근데 이거 댓글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2편 평균적으로 그래도 한 80분 뭐 그 정도 내외로 하잖아요. 대체로. 짧아도 아무리 짧아도 한 70분. 그리고 좀 길면은 100분 넘어갈 100분 때도 넘어갈 있고. 때도 있어요. 요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매일 올릴까? 10분씩, 15분씩. 아 우리 책 PD가 아니 누구 보고 자르라고. 얼굴 확, 지금 얼굴 확 그냥 눈으로 욕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메이야. 지금 딱 네가 올릴 거냐? 이런 표정이었어. 아, 그거는 이제 스마트 브레비티가 아니라 이제 그냥 꼼수, 그냥 브레비티인 거죠. 그거는. 션최일님, 아이디에 1이 붙었네요. 제일 아끼는 직원이랑 차로 외근 가는 길에 이 팟캐스트 스마트 브레비티 편입니다. 틀어놓고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웃는 타이밍마다 그 직원도 같이 웃더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책 사줄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샀습니다. 재미있게 읽겠습니다. 약간 가혹행위 아닌가요? 아 되게 열심히 사회생활 했더니 책까지 사주겠대. 아니 그게 아니고 스마트 브레비티가 그 간결하게 보고서 쓰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써니는 스마트 브레비티가 뭔 책인지 모르니까. 네, 네. 안 들었어요 그 편을.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스마트 브레비티하게 해볼래? 하고 이제 업무 지침으로 진짜 너무하네. 인간은 거로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은. 야, 너도 보고서 좀 이거 보고 좀 잘 좀 써봐. 잘 좀 써봐라.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스마트 브레비티 방송편에서 네. 이거 상사들한테 함부로 선물 못하겠다. 상사한테 함부로 스마트 브레비티 아 선물하면 이거는 서로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하면 안 되지. 서로 선물하면은 맘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그래서 이제 CEO가 그냥 100권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뿌리고 일괄적으로. 뭐 이런 거면 상관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냥 딱 정해가지고 선물을 하면은 좀 서로 약간 민망한 거야. 회사에 우리 회사만 해도 직원이 만약에 30명이 있는데 2명 불러다가 이 책을 딱 줘. 그러면 받는 사람이 복잡해. 마음 복잡. 이게 왜, 뭐지? 왜 나만 주지? 왜 하필이면 이 책을? 그렇군요. 박인식 님도 오랜만에 댓글 주셨네요. 책걸상 스마트 브레비티 이제 들었습니다. 이거 댓글이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누구 페이스북이에요? YG 페이스. 제 페이스북에다가.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이 게시판에 댓글을 못 달고 있는지도 이유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네. 긴 글 쓰는 사람들 찔리는 글이라니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바트 어만 7권을 모두 다 읽고 며칠 전에 정리해서 페북과 브런치에 올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렵고 황홀한 역사를 강 기자께서 추천하셨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7권을 다 읽었습니다. 유혹하는 YG 편에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제야 인사를 전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JYP께서 저에게 잘 맞을 거라며 추천하셨던 단순한 진심은 제 인생 소설이 되었고 조혜진 작가의 소설을 섭렵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 인사 좀 전해주세요. 하다가 펀딩을 놓치고 미안해서 댓글도 못 답니다. 그래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있습니다. 저 박인식 선생님 저기 댓글 다셔도 돼요. 박인식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시즌 펀딩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이때는 놓치지 마시라고. 네. 그 따로 연락 드리세요. 그 페이북 다음 펀딩 답글을 하게 달아주세요. 되면 펀딩이 시작됩니다. 이러고 네. 태그 달아가지고. 태그 달아가지고. 네. 펫프리걸님이신데요. 뜬금없는 댓글이지만 대한민국 만세는 2012년 3월 16일에 태어났어요. 이 송일국 씨 맞아요. 아이들이죠. 네. 얼마 전에 대학에 갔다고 JYP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요. 벌써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못 가지. 그러니까 이거 오류 정정하신 거야.
읽으면서. 2012년에 제가 태어났으면은 저기야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 이제. 제가 지금 그 방송에서 혹시 말을 잘못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국이가 벌써 대학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민국이는 김민국이에요. 아빠 어디가에 나왔던 김성주 아나운서 아들. 그 민국이는 대학 갔어요. 맞죠. 맞죠. 저 송민국을 말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만세의 그 민국이 송민국이 아니고 저는 이제 훨씬 큰 김민국. 민국이는 성을 붙여주셨어요. 민국이는 대학에 간 게 맞습니다. 하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김민국 군 듣고 있나? 우리 만난 적은 없지만 뉴욕에 갔습니다. 팬이세요?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지난 시간에는 기현이 작가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 아빠 어디가에 나온 아빠 그쵸, 어디가에서 그쵸. 그 귀여웠던 그 민국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죠. 네. 막 울고 짜고 그랬던 거 막 기억나는데 뭐 혼나가지고 아빠한테. 민국이가 아마 그런 저 영상 자료를 다 삭제하고 싶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페프리걸님 그 요즘에 그 문지혁 작가 중급 한국어 읽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중급 한국어 옆에 있습니다. 초급 한국어 재미있게 들었고 오디오북으로 중급은 책으로 기대라고 댓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YG가 어떤 분들은 약간 투덜거린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게 박인식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실명 실명 공개해도 네, 됩니까? 실명 공개해도 돼요. 투덜거리시는 분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아까 그럼, 이제 한 가지는 얘기했어요. 경제학 관련해 가지고는 뭐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 네, 그리고 연결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하다? 흔쾌히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신료 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럴듯하다. 진짜 그 향신료를 소재로 해서 이제 향신료 이제 경제학 이야기에서 푼 건 인정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것들은 너무 갖다 붙이는 게 많다. 그러면 하나만 인정하신 거예요? 향신료만? 그러니까 향신료 편은 괜찮다, 훌륭한데 다른 것들은 사실 별로다. 네, 그래서 그 박인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읽지 마라. 어떡하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근데 알아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실 이 각각의 챕터는 그 챕터의 주인공인 식재료 자체하고 그렇게 뭔가 밀접하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그 경제학 관련 스토리들이 그냥 뭐 갖다 붙였다 이런 표현이 딱 맞고 어떤 거는 그래도 비교적 꽤 그럴듯하게 그렇지 이 식재료의 이 역사 쓰임새 이런 것들이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그렇지 이렇게 그럴듯하네 이런 게 이제 가끔 있고 어떤 거는 뭐야 지금 아무 관계도 없는 내용인데 시장만 식재료 얘기 잠깐 한 다음에 딴 얘기네 이런 챕터들도 꽤 많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맞아요. 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그와 그 식재료와 관련된 네. 어떤 경제학 아이디어로 딱 넘어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성공적이겠지만은 식재료 이야기는 식재료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자 하면서 이제 그 정도면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힘드셨던 거 아닐까. 고민을 하신 거 아닌가. 이 아무 챕터나 하나 골라가지고 그 이제 챕터가 어떻게 스토리들이 이어지는지를 쭉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도 다 중간에 튀는구만 이러면서 생각은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서가 되는 거는 그냥 재밌어요. 예. 맞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전작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맞아, 자기 맞아.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재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부유한 어린 시절 네, 보내셨고.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쵸. 이런 식이에요. 나는 그 영국으로 오면서 처음 비행기를 타봤다. 물론 제주도로 오가면서 타본 적은 있지만 해외 여행은 유학으로 오면서 처음이었다. 근데 그게 요즘이 아니고 굉장히 아니,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대죠. 물론 우리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던 건 아니다.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시점에는 해외여행이 금지가 되어 있었다. 외화 유출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해외여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었지만 못 나갔다가 유학을 가느라고 이제 처음으로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전문 용어로 TMI라고 하죠. 그냥 내가 평생 처음 탄 비행기다라고만 해도 될 거를. 네. 아니 나 돈은 많았는데 오해하지 마. 그게 어느 글에서 나오는 이야기? 맨 처음에 맨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머릿말입니까, 머릿말부터 이게?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JYP는 지금 저 읽은 지 한 6주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 까먹었죠. 6주 만에 까먹었습니까? 6일이면 다 까먹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앞에 내용은 조금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좀 집중해서 재밌게 읽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추 이야기를 보면 고추라는 게 정말 여기저기 되게 많이 들어가는 식재료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뭔가 풍미를 좀 돋구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 식재료인데 사람들이 고추에 대해서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 부여를 일단 해야 돼. 고추 이야기를 꽤 길게 합니다. 네, 네. 원고 분량을 채워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고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매운맛은 사실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다. 네. 아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매운지를 측정하는 척도, 스케일 같은 것들도 다 정해져 있고 그게 심지어 100년도 더 됐다. 뭐 그다음에 또 이 고추 이 척도가 너무 복잡하니까 식당 가면은 고추 그림으로 이렇게 막 1개, 2개, 3개, 4개, 5개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든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얼마나 매운 걸 잘 먹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참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봄 노동 돌봄 얘기로 노동 이제 이야기를. 훅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쵸. 이거 좀 매끄럽지 않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딸기 같은 경우도 딸기도 볼까요? 딸기는 뭐냐면 딸기 농장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뭐 불법 그 노동자나 아니면 이주 노동자인데 캘리포니아 딸기 농장에서 딸기를 따는 일을 한다. 근데 조만간 딸기를 따는 딸기 따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 땡볕 받으면서 막 딸기를 떼는 게 정말 힘든 노동이다. 근데 그 딸기 따는 걸 대체하는 로봇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이제 인공지능 로봇 시대와 일자리.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고추 이야기는 사실 약간 억지스러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결이지만 딸기는 살짝 괜찮다. 연결이 되었죠. 딸기는 잘 연결된. 딸기는 살짝 사례인 연결이 거죠.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 예전에 무슨 책인지 까먹었습니다만 이제 로봇이나 뭐 이런 그 AI라든지 뭐 이런 미래 얘기하는 책에 보면 로봇이 대체하기 가장 힘든 노동 중에 하나가 이제 딸기 섬세한 따는 거 손동작. 이런 거잖아요. 로봇의 지배. 로봇의 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딸기 따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럴 듯한. 그래서 앞에 이제 딸기로 얼마나 맛있는 거를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뭐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요 딸기 따는 노동은 이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혹시 앞으로 또 로봇 요거는 잘 된 케이스지. 그러면 두 분 생각하실 때 제일 연결이 좀 고추 빼고 제일 연결이 좀 스무스하지 못했다 이런 거 뭐 같으세요? 대체로 스무스하지 못해요. 미안한 좀 이 얘기지만 대체로 스무스하지 못해요. 그럼 식재료는 식재료대로 재밌게 읽고 경장 얘기는 경제학대로 읽고 그러니까 이런 식인 차라리 좀 부드러운 게
어느 거냐 네. 라고 알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연결이 좀 요거 좀 자연스러웠다. 딸기 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보고 고르라면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편 같은 거는 원래 이제 그 바나나가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뭔가 거론되는 연구되는 사례거든요. 근데 요건 좀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앞거는 마늘이었던 것 같아요. 머릿말. 마늘은 단군 신화가 나오죠. 네, 단군 신화가 나오죠. 단군 신화부터 나와. 이게 마늘 단군 신화예요. 아니 그래 네. 그 근데 머릿말 잘 쓰셨어요. 머릿말 너무 그럴 듯하지 않았어요? 머리말이 웬만한 챕터 다른 챕터들보다 더 길면 길지 짧지 않습니다. 네. 근데 머릿말이 그 책에 대한 기대를 잔뜩 맞아요. 하게 만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더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머리말에서 품게 하는 기대에 비하면 약간 책이 못 미친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런 챕터들이 좀 있죠. 아. 그러니까 머릿말이 워낙에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고 유려하고 메시지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 대단한 수준으로? 이 정도로 사실 계속 18부작 드라마인데 첫 타가 너무 재밌었어. 그런 겁니다. 음. 사실은 머리말만 보면 앞으로 펼쳐질 이 17편의 글들이 다 식재료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학 관련 뭔가 통찰을 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머릿말을 보면은 심지어 식재료 그다음에 본인의 이야기 개인사 맞아. 그다음에 또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소소한 에피소드들 거기에다가 경제학적인 아이디어까지 딱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맞아. 그래서 저는 머릿말 보면서 야 장하준 교수님 진짜 글솜씨가 많이 넣으셨구나. 근데 제가 저걸 야금야금 읽게 된 것도 머릿말을 머릿말을 보통 사람 읽을 때 후루룩 빨리 읽고 넘겨버리는데 머릿말부터 되게 재밌게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읽었어요. 정말 그 편집자들도 엄청 신경을 쓴 것 같고 장하준 교수도 엄청 신경을 쓴 것 같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집대성 된 장치겠죠. 근데 두 분이 이제 뭐 두 분을 비롯해서 뭐 몇몇 분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시간에도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 책을 접해보지 않았던 분들이나 혹은 장하준 교수 책을 그냥 접해본 적은 있지만은 머릿속에 좀 요령있게 정리가 안 되었던 분들이 입문용으로 읽기에는 너무나 좋은 책이고 그리고 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에서 식재료와 함께 이야기하는 경제학 아이디어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통념을 깨는 것들도 있고 맞아. 물론 뭐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나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책들을 읽으셨던 분들이라면은 거기서 뭐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내용이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게 또 이제 요즘 버전으로 또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장하준 교수가 딱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상반기에 나온 인문사회과학 서적 중에서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진짜 뭐 제일 괜찮은 책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YG랑 JYP가 요새 마이크 없을 때 만나기만 하면 하는 말들이 요새 책이 너무 재미가 없다. 요새 이렇게 좋은 책이 문학이고 비문학이고 눈에 잘 안 띈다.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읽는 동안 간만에 그럼 책은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네. 이렇게 써야지. 재미도 있고 잘 읽히고 지식도 주고 웃음도 주고 그게 딱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거 맞아요. 네. 통찰도 주고 맞아. 그리고 질투가 느껴지네. 이런. 그리고 거기에다가 두껍지도 않아요. 맞아. 내 말이 네. 이 책은 본문이 330 몇 쪽에서 맺은말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400쪽 넘는 책은 쓰면 안 된다. 저도 조금씩 야금야금 읽으려고 하다가 그냥 저는 한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잘 넘어가요. 술술술술. 맞아요. 저거는 이제 뭐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이제 좀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기에도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편집자들이랑 그리고 원고를 검토했던 분들이 팩트 체크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주석이 막. 아니 주석도 달려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음식의 과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최근에 이제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대체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과학의 품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소화가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아, 이 와중에 가쁜 과학의 품격. 이거를 네. 전문 용어로 빨대를 아니 왜냐면은 이제 읽다가 그 과학의 품격에서 언급했던 아이디어들이나 혹은 이제 팩트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좀 틀리게 언급이 되면은 내 입장에서는 조금 뭐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정확하게 읽었다. 네, 과학의 네. 품격을 읽었다. 그 경제학 관련 이야기도 재밌지만 음식 얘기도 맞아요. 재미있고 음식 얘기의 비중이 꽤 크거든요.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 준비의 기술에서 음식 관련 이야기 특히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요 책을 또 읽으면은 이 음식이 이렇게 되는 거구만 이러고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네. 그 이제 모든 이 책에 실린 장하준 교수의 그 경제학 아이디어에 대체로 동의하고 저랑 포지션이 같은데 딱 한 가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딸기편. 왜요?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는 자동화가 그렇게 인간의 노동을 쉽게 대체하지 못한다. 플러스 네. 설사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효과들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은 그 자동화 때문에 또 다른 일자리들 같은 것들이 생기는 등등의 효과로 직업의 일자리의 종말 혹은 대량 실업 사태 이런 것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약간 이제 통상적인 경제학자들의 시각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제 6주 지났기 때문에 디테일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YG가 말하는 순간 딱 떠올랐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네, 이 부분은 이제 각 챕터가 다 비슷비슷해요, 분량이. 그러니까 아마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 뭐 연재 네. 비슷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기도 할 그리고 것 같은데. 뭐 아마 연재한 걸 이제 더 늘려서 쓰셨을 텐데 당연히. 아무튼 그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를 약간 하다 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진짜 이렇게 그냥 괜찮다고? 그쵸, 그쵸. 이걸 강조하는 게 마치 그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서 기자들이 약간 오버해서 기사를 자꾸 쓰는 거다. 뭐 이런 풍으로 좀 서술하신 부분은 우리 또 이게 로봇 관련 책도 많이 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있죠.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그 블루 칼라들이 기계로 대체될 때는 시큰둥하다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상이- 의해서 화이트 칼라 전문직들도 대체될 것 같으니까 지금에서야 마치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냐 하는 경향은 물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살짝 꼬집긴 했는데 제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저는 제인스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장하준 교수님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 그 제인스빌 이야기는 2008년인가 그 제인스빌이라고 하는 아마 미시건주일 거예요. 네. 미국의 미시건주에 거의 85년 동안 GM 공장이 거기서 GM 자동차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도시였던 거죠. 네. 근데 2008년 12월 26일인가 문을 닫아요. 그 제인스빌이라는 마을에서 GM 공장이.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10년 동안 그 제인스빌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해가지고 쓴 책이 그 제인스빌 이야기라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재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다음에 재교육에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 다시 들어가거나 그래서 뭐 경영학이라던가 회계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졸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취업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 생겨난 일자리로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전직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사례가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장하준 교수는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산업이 기계가 도입이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실업자들이 생겼지만 곧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네. 것들을 그 딸기 편에서 강조를 하시는데 장하준 교수님이 거기서 언급을 안 하신 건 뭐냐면 시차가 있어요. 보통 기계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그 기계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한 70년 정도. 그러면은 지금 그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열매를 따먹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힘든데 30년 후에는 경제가 성장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뭐 그들한테 그게 위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읽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져가지고 제가 빨간 딱지 막 붙여놨어요. 그 딸기 편에다가는 빨간 딱지 막 붙여놨어요. 장하준 교수한테 뭐 글솜씨가 많이 늘었다거나 이런 헛소리를 하더니 이제는 이제 빨간 요 딱지. 책 좀 읽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그 제임스 빌은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 그 미시간주 바로 이렇게 호수 건너편에 있는 위스콘신주에 위스콘신주인가요? 있는 도시니까요. 예. 저도 거기 어디라고는 생각했는데 그 위스콘신주. 동네인 건 맞습니다만 미시간주는 아닙니다. 네, 사실 위스콘신주. 확인. 네. 어쨌든 이 책은 장하준 교수가 10년 이상 텀을 둔 다음에 오랜만에 낸 책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일단 기대를 좀 불러일으키고 네. 그다음에 YG 표현대로 지금까지는 경제학자 장하준의 책들이었다면 이번 책은 작가 장하준의 면모를 보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읽다 보면 참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용서해 줄 만큼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고 뭔가 생각할 거리도 던져주는 네, 좋은 책이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뭐 감히 장하준 교수님의 그 생각에 이의를 제기했지만은 그런 토론을 자극하는 것 자체가 이 책이 훌륭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토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책으로 네. 고등학교 교실 같은 데서 좋은 좀 토론 똘똘한 선생님이 이걸 좀 모듈레이터 역할을 해주면 토론 수업 같은 거 할 수 있죠. 한 좋아요. 챕터로 1시간 정도 수업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 문제로도 나올 법한 맞아요. 네, 그런 네. 이야기들이 논술 시험이 있어요 요새? 없어요, 요새? 논술 시험은 없죠. 그래요? 아, 써니는 논술 세대입니까?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없지만 옛날 사람. 근데 면접 같은 곳에서 면접 같은 거 할 때 맞아. 좀 이렇게 그 전공이라던가 아니면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질문 같은 걸 던지고 본고사 같은 거가 요즘 있나요? 본고사요? 같은 건 본고사 같은 건 없죠. 없어요. 옛날 사람. 지금 본고사 뭔 고사요? 아 요새는 예비고사 안 봐요. 어쨌든 확실히 그 좀 젊은 친구들 솔직히 JYP나 YG는 JYP나 YG보다는 한 20년쯤 젊은 친구들이 이 책을 보는 20대? 게 네. 더 필요한 책이다. 10대, 이런 느낌 20대. 들어요. 10대, 10대, 20대. 그러니까 장 교수도 그래서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이런 JYP나 YG 같은 늑다리 아저씨들이 막 이 책 읽고서 막 품평하는 거 별로 장 교수님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장 교수님이 너희들 읽으라고 쓴 책이 그렇게 아니야. 생각할 거예요. 니네 같은 사람을 보라고 쓴 책이 아닌데 뭐 그러니. 이 책은 그런 거예요. 이제 YG랑 좀 악연이 있는 이제 그분이 쓰신 이제 세계사 책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금도 팔리는 네. 고등학생들이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뭐 그 책 자체는 고등학생들이 보기 아주 좋은 책 아닙니까? 솔직히. 좋은 책인데 근데 언제쯤 거꾸로 읽는 세계사예요.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이나 젊은 대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책 요즘 게다가 그때 그 책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 요즘은 더 책을 안 읽는 이 시대에 이거라도 좀 읽으면서 이게 재밌네. 아이고 책이
읽기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라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고등학생들이나 뭐 대학교 1, 2학년들이 토론 수업하기에 가장 좋은 책은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고 두 번째로 좋은 책입니까? 두 번째로 좋은 책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정도로 어지러지하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내가 도저히 빨대를 못 꽂겠다. 내 책 중에 토론 수업 할 만한 책은 없어. 인정. 이게 제가 어쨌든 두 분하고 방송을 되게 오래 해봤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업무적으로도 얽혀봤고 JYP는 본인 자랑할 때 아주 살짝 부끄러워요. 근데 YG는요 정말 두 눈 형형한 눈빛으로 자기 얘기를 가시면서 그래서 YG가 JYP보다 안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조금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슬쩍 말해야 되는데 저렇게 대놓고 말한단 말이에요. 진심이야. 근데 이게 진심이라서 아니 언급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싫다는 건 참 아닙니다. 독특한 캐릭터죠. 네.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납득하게 자랑을 하는 사람은 YG.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토론 수업을 잘 하신 선생님께서 강 기자님 뭐 이거 이렇게 할 만한 또 다른 책이 없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러면 제가 과학의 품격 얘기하지. 과학의 품격은 토론 수업을 하기에 적절한 책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그 책은 한 권씩 꽂아두고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읽어야 될 책이고 과학의 품격도 토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뭐 경제학 레시피도 괜찮던데요라고 이제 제가 추천을 할 만한. 이거 봐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질을 장하준 레벨로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죠. 정말 장하준 교수의 책은 46개국에서 45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200만 부 넘게 팔렸으며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YG의 책은 한국어로만 존재해서 20만 부 다 하면 한 20만 부 정도. 예. 이렇게 판매 부수로 따지니까 또 YG도 만만치 않다. 20만 부 정도. 사실 45개 언어인데 200만 부라고 하니까 왠지 적게 적어. 한국어로만 팔았는데 YG는 한 20만 부 팔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책들. 네. 영어로 하나만 번역해야 된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본인 책 중에? 제 책 중에서요? 글쎄요.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뉴엔 네. 방송을 그만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유혹하는 책걸상으로 장하준의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직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니고 책에 대한 정보. 네. 이게 그 역자 선생님이 김희정 선생님이잖아요. 김희정 선생님이 장하준 교수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이잖아요. 다 알아요. 예, 이게 청취자분들은. 이 책의 그 번역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다음 장하준 교수님의 생각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데는 또 그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번역 작업인 거죠. 번역하다가 원문의 의미가 약간 좀 거시기 할 때 물어보면 되잖아. 이거 이런 뜻으로 쓴 거지.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은 어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네. 이러고 바로. 와. 그리고 서로 막 약간 토론하면서 쓰시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얘기를 좀 나누면서 뭐 하시지 음식이라든가 않았을까요? 요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그랬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궁금한 게 이 책을 이제 영어로 쓰시고 이거를 옮기는 형식이잖아요. 영어로 써서 책이 출판된 다음에 우리가 보통의 번역서들처럼 출판사에서 완전히 에디팅을 다 마친 원고를 가지고 번역을 하시는 것인지 동시 작업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넘기기 전에 일단 좀 작업을 하고 역자가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사실 하다 보면은 한두 마디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 여기서 이 문장은 좀 약간 튀는데 이러면은 보다가 그렇네 한 문장을 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지 그런 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네요. 그렇네요. 진짜. 근데 그 영어판이랑 한국어판 사이에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영어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번역하셨을 그걸 거다. 번역하지 않았을까. 네. 혹시 뭐 기회가 되면 그런 거 작업하는 과정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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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